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리고 연애문화. 1번. 한국은 연애할 때 매일매일 카톡하고 전화하는데 일본은 거의 그렇지 않다던데 맞나요? 사람마다 달라요. 정말 사바사인데 근데 제가 한국 사람이랑 연애를 해보고 또 홍콩 분이랑도 연애를 해보고 그 다음에 흑인분이랑 지금 연애를 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일본에서 자랐다는 걸 알고 저한테 이제 문자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그때 너는 문자를 되게 늦게 한다고 그게 일본 문화 같다고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약간 일본에선 그런 게 있어요. 내 할 일부터 하고 나서 시간이 있으면은 그때 그러니까 내 할 일이 먼저인 거죠. 내 앞가림 먼저 해야지 책임을 지고 하고 나서 이제 매일 이제 라인을 하는 그런 문화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연애 초반에는 무조건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하는 게 보통인 것 같아요. 근데 한국 그 연애 카톡 문화랑 비교를 하면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되게 답장이 막 빠르고 시도 때도 없이 막 계속해서 문자하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편이에요. 저는 이렇게 좀 제가 시간이 있으면은 시도 때도 없이 하고 전화도 걸고 좋으니까 그렇게 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일본에서 자란 친구들 이제 가까운 미래에 많이 이 동영상을 봤으면 좋겠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해요, 저도. 주변에 한국 친구들이 많고 그다음에 남자친구는 이제 흑인이니까 그거 이제 제외하고 나중에 이제 물어봐야겠죠? 그 친구는 어떻게 하는지. 근데 저랑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자기 할 거 하고 시간 있으면은 그냥 마음껏 하고 저희는 약간 그런 밀당 같은 거는 없어요. 좋으면 좋다. 그냥 뭐 바쁘면은 연락 없고 그게 당연한 것 같아요. 이제 연애가 조금 익숙해져 가다 보니까 그게 많이 서운하진 않고 제가 사는데 바빠서 열심히 살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막 불안해하거나 서운해하거나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너무 매달리지 않는 선에서 연애를 카톡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열심히 살면은 나도 빛나고 내가 성장하고 또 같이 성장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죠. 내가 열심히 살면은 그렇게 막 연락 안 오는 거에 대해서 서운해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저의 생각이에요. 생각해보니까 저는 학생 때 시간이 많았는데 그때는 막 엄청 서운해하고 막 답장 올 때마다 기분이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너무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제 갈 길을 찾아가다 보니까 할 일도 많고 제가 이제 또 혼자 있는 시간도 즐겨 하다 보니까 뭐 안 와도 안 오네 이렇게 그러면은 책이나 읽어야지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참 신기해요. 그쵸? 2번. 일본에서는 아이시테루라는 표현은 거의 쓰지 않다는 정말인가요? 아이시테루는 약간 영어권이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아이시테루라고 하면 정말 이 사람한테 조금 목숨까지는 아니어도 좀 결혼할 상대이거나 그럴 때 쓰고 너 그래도 좋다. 스키보다는 이제 다이스키를 좀 한국에서 치면 사랑해라는 이제 표현으로 대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이스키다요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일본 사람하고는 연애를 안 해봐서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는데 나중에 친구한테 물어볼게요. 최근에 남자친구가 생긴 저의 이제 일본에서 굉장히 친하던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근데 아이시테르라는 표현은 조금 오글거리기도 하고 많이 안 써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친구하고는 영어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좋으면 좋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I love you 하거든요. 저 일본어였으면 아마 그 아이시테르라는 표현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좀 이상해요. 제가 봤을 때도. 그냥 다이스키라는 표현을 약간 한국말로 치면 사랑해 라는 표현으로 이제 똑같이 써요. 다이스키라고. 다이스키다요? 이렇게. 3번, 일본에서도 한국처럼 오늘부터 사귀자 1일 이런 문화가 있나요? 미국에서는 자연스럽게 데이트를 발전하니까 일본은 어떨지 궁금해요. 일본은 제가 또 일본에서 연애를 안 하다 보니까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대신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기서 이제 제가 만난 친구, 그 흑인 친구는 저희는 이제 1일 같은 거는 없었는데 그냥 둘이 자연스럽게 키티키타카가 잘 되니까 탁탁 맞았거든요. 그래서 막 데이트하고 첫 데이트하고 두 번째 세컨 데이트하고 뜰 데이트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서로가 좋아지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boyfriend and girlfriend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한국 애인데 뭐 1일 뭐 100일 이런 거 셀레브레이트 하냐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얘도 이런 질문을 하네? 이거 좀 놀랐었는데 저는 근데 연애를 조금 오래 안 했던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못했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거의 사귀어도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선에서 만나다가 헤어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100일 이런 거는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이랑 데이트할 때 신기하죠? 근데 제 첫 남자친구가 한국 남자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냥 그때는 그냥 서로 생각날 때마다 꽃다발 주고 뭐 생일 챙겨주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냥 플렉시블하게 했었던 것 같고 저도 굳이 그렇게 뭔가 집착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고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재밌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애니버서리를 한다기보다는 내가 좀 이 사람의 존재에 감사하게 느낄 때 특히 그런 날이 있잖아요. 날이나 순간이나 그러면 이제 다음에 데이트 갈 때 이제 꽃다발을 이제 주문해가지고 이렇게 주거나 그런 편이에요. 저는 이제 연애 스타일이 그런 편이고 생각날 때 주는 스타일. 네. 근데 이제 지금 사귀는 분하고 100일, 200일 이렇게 기념일을 할 수도 있겠죠. 이제 물어봤다는 거는 그걸 기념일을 삼고 싶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지 않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물어볼게요. 4번. 일본에서는 요즘 프리타의 이미지가 어떤가요? 이미지요? 프리타 예전에는 약간 안 좋은 눈으로 봤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일본에서 떠난 지 좀 오래됐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프리타의 이미지가 옛날보다는 조금 더 편안해졌다라고 생각해요. 저의 아까 말씀드린 그 친구, 최근에 남자친구 생긴 그 친구도 프리타거든요. 그러니까 알바만 하는 거죠. 자기 가고 싶을 때 가고 그냥 커미먼트 없이 그렇게 사는 친구들이 요즘에는 여기 캐나다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게 많아요. 그러니까 묶이는 게 너무 싫은 거죠. 자기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차라리 알바를 몇 개씩 하면서 돈을 벌면서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옛날에는 제대로 된 직장이 있어야지 제대로 된 사람이다. 이렇게 이미지가 각인이 돼 있었는데 요즘에는 또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아무리 일본이라고 해도 그게 조금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프리타도 나쁘지 않다. 이런 이미지가. 그런 것 같아요. 제 2번. 일본에서는 회사에서도 카페에서도 식당에서도 함부로 전기 충전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밖에서 배터리가 떨어지면 보통 어떻게 하나요? 일본 사람들은 갖고 다닙니다. 충전기 갖고 다녀요. 왜냐면 회사, 카페, 회사는 모르겠어요. 안 다녀봐서. 카페, 식당, 심지어 어디 이제 서류를 제출하거나 받아갈 때 그런 이제 센터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공공장소 같은 데서 충전하면은 냉기도로모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불려요. 그러니까 혼나요. 그렇게 하면 너 우리 전기 뺏어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저도 이제 거의 성인 돼서 그거를 일본에서 겪다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죠. 캐나다에 왔다가 다시 일본으로 가니까 또 새로운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얼마나 좀 개인주의인지 그런 거에 대한 남한테 이런 뭐를 쓰거나 받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하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낀 그때였습니다. 냉기도로모라고 불려요. 그래서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캐나다에서는 할 수 있어요. 그냥 Do you have a charger?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꼽는 거 주거나 그냥 저기 있어 그냥 맘대로 써 이렇게 하고 한국에서도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충격이었던 거는 이제 중국분이나 한국분이 그거를 이제 아무렇지 않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문화 충격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일본에서 그런 경험이 없었지만 여기서 또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남한테 이제 뭐를 빌리거나 쓰거나 하는 거를 이제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도 문화 충격이 또 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참 신기하죠? 3번. 요즘은 덜하지만 일본은 코로나 전부터 마스크를 엄청 많이 쓰고 다녔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전 정확히 알 것 같아요. 일단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감기 예방이죠. 감기 예방.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알러지가 되게 많아요. 꽃가루도 이렇게 날리잖아요. 또 따뜻한 나라기도 하고 꽃가루 알러지 있는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감기 예방. 그러니까 피해를 끼치면 안 되는 문화잖아요. 그래서 감기 조금만 들으면 뭔가 좀 I'm sick 그러면은 이제 바로 마스크 쓰고 가거나 왜냐면 다른 사람한테 옮기면은 안 되니까 그런 문화니까 그렇고 이제 하나는 이거는 정말 일본 사람밖에 모를 거예요. 제가 학생 때 물어봤어요. 학생 때 어떤 친구가 어떤 이쁘장하게 생긴 여자애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맨날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궁금해가지고 너 왜 이렇게 맨날 마스크 쓰고 다녀? 왜 그래? 어디 아파?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는 눈 빼고 자기의 코랑 입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나 컴플렉스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때 조금 놀랐죠. 그러니까 자기 얼굴이 싫어서 가리고 다니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도 그럴 때 있죠. 좀 오늘 못생긴 것 같다. 근데 숨도 못 쉬고 어차피 먹을 때 뺄 건데 왜 굳이 마스크를 쓰지? 어차피 다 보이는데?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자기 얼굴을 가리고 싶어서 자기 얼굴이 컴플렉스여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아요. 특히 일본 여자애들이. 남자애들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일본 여자애들은 조금 그런 가리고 그런 거를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도 충격을 받긴 했죠. 그러니까 가리기 위해서 마스크를 쓴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남한테 폐 끼치기 싫어서 내가 아픈데 이제 폐 끼치기 싫어서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 얘 봐. 그죠? 겨울 되면 또 감기는 들지 않았지만 남한테 내가 옮아지면 안 되니까 자기 또 쓰고 그러니까 피해 받기 싫은 거죠. 그렇게 하고 그거인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4번. 한국에서 토킹바는 약간 음지 문화여서 토킹바에서 일했던 사람들도 그 사실을 절대 밝히지 않아요. 비슷한 느낌의 일본의 캬바쿠라는 캬바조 같은 사람들이 유튜브도 활발히 하고 자기 홍보도 하고 인플루언서도 한다는데 캬바쿠라는 일본에서 어떤 인식인가요? 캬바쿠라네? 이 캬바쿠라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전 은근히 해본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저한테 왜 이렇게 일본에 대해서 잘 모르냐 그렇게 말한 적이 또 있거든요. 그 정도로 저는 많이 놀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한국보다는 그래도 많이 열려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일본이 그런 면에 있어서는 많이 열려있어요. 그래서 그쵸. 그게 뭐 좋다 안 좋다 그런 얘기도 할 수가 있겠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뭐 의견의 차이인 것 같아요. 나라마다. 그게 엄청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기 매력을 또 막 일본에서는 막 못생긴 애들도 캬바쿠라 하고 뭐 호스트 하고 뭐 그런 애들이 많고 그냥 자기 매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돈을 번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굉장히 열심히 해요. 일본 사람들은 일할 때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리고 자기만의 필로소피도 있고 그런 거 보면은 일본 사람들이 뭐 사물을 바라보는 거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깊은 편인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5번. 연말에 연화장을 보내는 문화가 있다고 들었는데 아직도 많이 보내는 추세인가요? 연화장이 뭐죠? 제가 찾아볼게요. 제가 한국말을 조금 서툴러 해가지고 찾아봐야 돼요. 연화장 뜻이 뭐야? 낸가조. 생일 축하 인사를 적는 간단한 내용의 서적. 그쵸? 이거는 제가 학생 때 많이 보내요. 왜냐면 학생 때 시간이 많으니까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좀 새해가 다가오잖아요? 그러면은 보낼 사람 적어요. 보낼 사람 적어가지고 그만큼 사요. 낸가조를 한 장에 50엔이었나? 조금 한 30엔이었나? 조금 비쌌는데 그거를 이제 한 장씩 사다가 이제 주소 적고 거기에다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림을 그렸어요. 그때 막 예를 들어서 뭐 호랑이 해다 내년이 그러면 이제 호랑이 그림을 그리고 색칠도 하고 거기다가 이제 내 나름의 메시지를 적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이제 주소를 적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소 적고 근데 그것도 예쁘게 써야지 이게 좀 정석이거든요. 그래서 뭐 일본 낸가조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그냥 디자인 있고 여기 이제 메시지 있고 그 다음에 이름 근데 또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에 관한 또 책도 나와 있기도 하고요. 서점에 가면 조금 공들여서 만드는 게 좀 좋은 트레디션이에요. 일본에. 이거를 이제 프린트 해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그냥 아예 프린트 해가지고 뽑아서
보내는 분들도 있고 이제 저는 학생 때였으니까 친구들한테 보내는 그런 재미를 보면서 했었죠. 지금은 이제 안 하죠. 이런 거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드는 거라 조금 한 장 한 장씩 하기에는 좀 어렵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내가 특히 마음에 가는 사람한테 보내는 게 마음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시그널 같은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재미있게 했습니다. 학생 때는.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재밌게 보셨나요? 뭐가 좀 많이 없었는데 흥미롭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의견이 있으면 또 댓글로 적어주시면 더 재밌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모르는 부분은 제가 친구한테 물어볼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끝나.